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매우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명 여의도 상륙작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자유통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석동현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너와라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나라를 시청하시는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을 지지하시는 모든 지지자 여러분들께 자유통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일 어떤 형태로라도 지금 이번 총선의 전황, 지금 우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도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저희들의 대책과 전략 그리고 부탁사항 등을 말씀드리는 순서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대위원장님, 지금 어제 보니까 선거 방송을 하신 걸 KBS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땠습니까? 저는 매우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치던 메시지가 네. 공영 방송에서 외쳐주셔가지고 너무 좀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9분 정도 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이 정말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종북주사파들이 날뛰는 사회주의로 가느냐, 그리고 민주로 가느냐 반민주로 가느냐, 무엇보다 정의와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정말 불의와 비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가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이념전쟁, 체제전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보수우파, 자유우파가 정말 힘을 합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조국,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가지 정말 이 범죄인 집단이기도 하고 정말 무능과 내로남불의 그러한 부도덕한 집단과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기존의 국민의힘 외에도 우리 우파 진영에 정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드렸고요. 어떻든 국민의힘이 기존에 우리 이 보수파 여당의 대표 선수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좀 약간 잘 이렇게 좀 부족하고 잘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우파를 보강하는, 그래서 우파의 이러한 파이를 더 키우고 우파의 외연을 더 넓히는, 그러면서도 더 선명한 보수다운 보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이념과 정책 등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오늘 올라온 리얼미터 조사 관련돼서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에 22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을 투표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오늘 조사 결과에 자유통일당이 5%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자유우파 진영의 어떤 선명성을 좀 아쉬워하거나 답답하시는 분들은 자유통일당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우리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있는 것과 별도로 정말 나라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정말 피 끓는 절규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외쳐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권 정당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당의 어떤 그 세력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그 정신들이 하나의 제도권 정당의 형태로 원내에 국회에 진출을 해서 진입을 해서 당당하게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입법의 형태로 정책 제안의 형태로 또 때로는 정말 그것에 반하는 야당들의 그러한 불의하고 무도한 주장에 당당히 우리도 의석으로서 이렇게 맞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아직 지역구에서의 의석 확보는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위 의원, 비례대표로서의 이 정당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반드시 전체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 3% 이상을 그동안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4년 전, 8년 전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던 맞습니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몇 명이 되든지 원내 진입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이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정말 만시지탄의 그러한 우리는 이 성과를 이번에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옴으로써 아직까지 설마 저 정당에 투표해서 이거 내 표가 4표가 되는 것 아니냐 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맞습니다. 가속도를 맞습니다. 예.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 5%가 나온 게 계속해서 3.7, 4.2, 4.8, 5.0까지 왔는데 네. 탄력을 계속 받는다면 최대 몇 프로까지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어쨌든 이 5%는 반드시 넘었을 것이다. 5%를 저는 정말 저희들이 획득 가능한 일종의 그 미니멈, 미니멈. 바텀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정말 분발을 하면 저는 8%, 9%, 1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의 이 밑뿌리 풀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갖고 있는 이런 하부 조직표로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도로에서 광화문에서 혹은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지나가는 분들을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분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명함을 돌리고 우리 선거복장을 하고 우리 자유통일당 이름을 알려줘도 그분들이 실제로 투표소에 가서 비례대표 선거에 8번을 던질지는 분명치가 미지수가 않지만 있고, 정말 어느 정당도 갖지 못한 자유통일당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이 130만쯤 되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당원 조직과 또 우리 전국 자유마을 조직을 포함한 시민단체 대국본 맞습니다. 이런 조직 그리고 우리 그 전국의 각 교회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전국에 우리가 함께 이 애국 정신을 같이 하는 전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 거기에 더하여 우리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그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이 체계적인 정당으로서 원내 정당의 면모를 갖춰간다는 그 판단이 들면 그 중간지대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맞습니다.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마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표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전략입니다. 네. 선대위원장님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를 좀 봤는데요. 사실 선대위원장님께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실 때에 그 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라는 이런 타이틀이 함께 따라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들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 내각도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워딩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함웅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지역에서 지금 출마한 사람 가운데 이제 김해 쪽의 조혜진 후보, 예. 또 서울 마포의 함은경 후보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막말성 발언을 했죠. 예. 원래 선거가 되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조상도 팔아먹습니다. 때로는 예. 만약에 선거의 판세상 예.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해서 안 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정 선거 기한이 시작된 지 오늘이 이틀째인데, 예. 이와 같이 어떤 선거 초반에 지금 판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뭐 어려움의 그 원인은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좌파 진영들의 정말 교활하고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선거 지금 작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덮어 씌우는 어떤 식의 그러한 전략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판세가 어려워진다 해서 지금 대통령 이번 선거는 아직 3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예. 이 정부의 여당으로서 혹은 이 우리 여권 범여권 보수 세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업고 이고 안고 가야 합니다. 이 총선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뭐 무릎을 꿇으라는 둥, 또는 뭐 정말 이 탈당, 정말 필연적 망언을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지지층의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조국과 같은 저 지금 반민주 세력에게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죠. 정말 우리는 정치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금 타고 항해를 거친 바다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혼자 내리겠다는 그런 정말 철부지 같은 처사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럴수록 우리 자유통일당은 저러한 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면서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 윤석열 정부의 물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여권, 범우파, 범보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꾸짖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범자유우파 진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중도를 잡겠다고 점점 더 좌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파 진영에 나와 있는 정당이 사실상 자유통일당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마을 조직분들이라든지 그럼 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마을로 돌아가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러한 정말 난맥상, 정말 참 참담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저러한 내부 균열 형상은 사실 이게 어제 오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네. 2년 전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정을 종식시키고 또 그 위에 문재인 정권을 단임기 5년 만에 끌어내리고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정권을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력이나 조직력보다 정말 전국의 장사미사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그 뜨거운 심정, 특히 그 중에서도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난
정말 많은 애국 시민, 그 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그렇게 결집시키고 또 집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든 힘은 누구였겠습니까? 뭐 누가 뭐래도 이것은 정광훈 목사님과 또 정광훈 목사님을 돕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력, 우리 자유마을을 포함한 대국본 시민단체들의 힘이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후 2년 동안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여기 들어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 이전의 지도부도 그러한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의 공로나 그들의 그 참 땀과 눈물과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가자고 서로 어깨를 거는 제스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한심하기로 치면 참 끝이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이 계속 이렇게 세를 늘려가면서 이번 이 총선에 반드시 우리 자유우파가 여소야대의 이 상황을 반드시 깨뜨리고 안정된 그러한 의석을 확보하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국민들의 이러한 에너지를 제대로 이렇게 집중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결국은 선거 직전에 적전에서 심지어는 내부 균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러한 난맥상을 그냥 계속해서 야단만 치고 비판만 하기에는 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맞습니다. 절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개별적인 저러한 막말이나 소위 일탈대로 우리가 꾸짖으면서도 어떻든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부의 어떤 전열 정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우파 진영에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맞습니다. 국민의힘만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고 더 참 거룩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의 승리,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자유통일당 같은 그러한 소위 우당 세력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더 성숙한 자세로 좀 한심하고 답답하더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우리 같은 세력이 있으니 이 세력과의 연대 협력을 우리 지도부가 좀 인식해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기를 제가 어제 또 SNS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도 호소한 네네.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통일당을 결코 이것을 보수의 어떠한 분열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제가 이 말씀을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군요. 다른 SNS를 통해서 이재명 같은 자가 이 조국의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과 조국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이 둘 간에도 견원지간입니다. 서로가 정말 아주 원수 이상의 그러한 서로 나쁜 사이인데도 보세요. 손을 잡잖아요. 같이 협력하자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당에서 낸 비례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러 오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좀 우리 국민의힘도 그러한 맞습니다. 점에서 이 선거의 현실을 직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예.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여의도 예. 국회 앞에 네.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 어떤 주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6일 양일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로 치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는 말이죠. 투표율이 요 직전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26 내지 27%였는데 전체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66%였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을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 약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번 4년 전에 사전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내일 이 며칠 후면 실시될 사전투표에서 저는 사전투표율이 저는 30%를 넘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 30대 초반의 이 투표율은 말이죠. 최종적인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60%, 65% 정도라고 보면 네. 전체 실제 투표한 사람의 약 절반 가까운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를 우리가 4.10 총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4.10 총선 4월 10일 날 투표하는 사람 절반, 4월 5일, 6일 이틀 양일간에 투표하는 사람이 절반. 그러니까 실제 투표의 승패는 4월 10일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 결론적으로 많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투표 시기가 임박하다는 점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조직표를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 경내에서 천막 당사를 치고 정말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당사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천막 당사에 우리 당 지지자들 또 당 근무자들 또 그리고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서 계속 천막을 지킬 것입니다. 국회 정문 앞이 아니고 안쪽으로 국회 경내에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우리 자유통일당의 천막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거두는 기도도 하고 또 선거 여러 가지 이 현장의 그러한 정보도 서로 나누고 또 선거 전략 또 우리 전국의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책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낮이고 밤이고 그 국회로 들러주십시오. 뭐 오실 때 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김밥 한 줄 사오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우리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체온을 나누면서 선거는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 간절함을 저희들이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조직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너하라 TV를 통해서 그 천막 당사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추후에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당 본관 우리 뉴스에 늘 나오는 본관 맞습니다. 건물 거기 있죠. 바로 앞에 돼 그 있더라고요. 정문 앞에 그 예. 계단 내려오면 그러한 뭐 우리 보통 일상에서 보는 그런 텐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화려한 맞습니다. 텐트가 아니라 네네. 소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여의도 상륙의 역사를 만드는 그 전진 기지로서의 천막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면 벌써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 지방 또 순회 또 유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거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선거에 임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역구 출마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유튜브 출연, 방송 출연 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밖에도 지금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그 유튜브 방송 출연 등 SNS 또 여러분 단톡 많이 하시죠. 단체 카톡 말이죠. 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좀 유익한 정보는 서로 퍼나르려고 하는 그런 SNS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마을을 비롯한 시민 조직,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자유통일당 당원 조직, 또 그 밖에 각 교회로 연결되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우리 코스를 정해서 서울에서 경기, 충청, 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을 순회하는 순회 연설 버스를 준비를 해서 각 지역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선거 연설 방송한 부분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 올라 있는 KBS 선거판 연설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15,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고 공격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이 어제 연설했던 그 내용은 어쩌냐게 벌써 16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20만을 넘었을 것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동지들이 많다고 하면 또 외부에서도 볼 때 자꾸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 자유통일당의 이런 선거 연설에 대해서 우리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내가 TV에서 한번 봤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그것을 퍼날르고 해서 많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여의도 상륙작전에 응원부대를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비례투표에서 8번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전달, 전파 노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손가락을 많이 이렇게 쓰셔서 많이 조회해 주시고 그렇게 전파해 주실 것을 우리 나라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처음 시작한 석동현 선대위원장님과 함께한 여의도 상륙작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방송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매일 한 번의 시간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자유마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대국본에 계신 모든 회원분들 총 통틀어서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설득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선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를 훌쩍 넘어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상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혹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이 사전투표 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보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또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사람이 가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있고 없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투표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비례 정당에 8번을 많이 찍어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많은 일들을 국회로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주위에 많은 분들을 투표장에 이끄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매일 가급적이면 매일 한 번씩 제가 요 너아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방송 자유통일당의 석동현 총괄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